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사회의 분열, 정치 양극화에 대한 한 정신과 의사의 날카로운 진단입니다. 자,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1위, 정신과 전문의이자 작가인 이우경 씨에 따르면 이게 바로 정치 양극화 부문에서 대한민국의 세계 순위라고 합니다. 네, 1위예요. 이건 그냥 의견이 좀 다르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자는 이걸 공멸,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하는 길을 부르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이 공멸로 가는 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정치 양극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의견이나 생각이 중간은 없고 그냥 딱 양쪽 끝에만 몰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우리 편만 챙기고 절대 타협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정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자는 이 격렬한 이념 싸움이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그저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더 깊은 병의 증상일 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섹션,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럼 그 병의 근원은 대체 뭘까요? 저자는 그 뿌리가 아주 깊숙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박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해요. 뭐 이민 문제라든지 민족주의 같은 걸로요. 근데 유독 한국에서는 여기에 일자리, 빈부격차, 젠더, 세대 갈등 같은 문제들이 막 얽히면서 훨씬 더 심각하고 날카롭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딱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맞아요. 우리 어릴 때 운동회. 천군 백군 나눠서 우리 편 이기면 막 기뻐하고 지면 분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와 저들을 나누는 아주 기본적인 심리인데 정치는 이걸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려는 본능, 저자는 이걸 권력의 의지라고 표현해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영향력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욕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집단으로 모이면 정말 무서워져요. 일단 내 편한테는 무조건 충성하고 남의 편은 적으로 돌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개인의 이성적인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온건했던 생각도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자기 목표를 정당화하는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섹션, 양극화 증폭기입니다. 이렇게 편가르는 게 우리 본성이라면 도대체 한국에서는 뭐가 이걸 이렇게 위험한 수준까지 키우고 있는 걸까요? 그 증폭 장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꼽은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 불평등.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둘째, 미디어 환경. 특히 유튜브나 SNS 보면 어떤가요? 검증도 안 된 자극적인 정보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점점 더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제도.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승자 독식 구조라서 선거가 한 번 열리면 그냥 이건 타협 없는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양극화라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 섹션은 이상의 충돌입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기만 하는 상황은 요즘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꼭 필요한 함께하는 정신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요즘 ESG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생각하는 건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 함께 잘 살고 미래까지 생각하는 장기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눈앞의 승패에만 매달리는 이 양극화랑 과연 이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저자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 온전한 정신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지금까지 진단이 좀 암울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저자는 해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된 지에 바로 사자성어에서 그 처방전을 찾았어요. 그 처방은 바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지피지기. 두 번째, 역지사지. 그리고 세 번째, 불편불이. 많이 들어본 말들이죠. 이게 어떻게 양극화 해법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머리를 위한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바로 지피지기죠. 이건 단순히 상대를 알고 나를 알라는 뜻을 넘어서 내 생각, 내 관점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 걸 넘어서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두 번째 처방은 가슴을 위한 겁니다.
당신이 맞을 수도 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이게 진짜 공감의 시작이죠. 그냥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저런 결론에 이르렀을까 하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처방은 행동을 위한 겁니다. 균형 있게 행동하라. 불편불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가 속한 집단의 논리가 아니라 올바른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고 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용기. 이게 바로 불편불의의 정신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런민행이 아닐까 싶어요.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민첩하게. 진짜 소통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걸 일관된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진단은 명확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처방전도 나왔죠.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누가 이 약을 먹을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